김종현의 정치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뉴스는 아마 어제 외교부의 박진 장관이 발표한 이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에 대한 배상안 요 얘기일 겁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 요거 사실은 예전에 공청회 나올 때부터 예상이 됐던 거긴 한데 그 예상대로 어제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일본의 또 반응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 과감히 결단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런 대통령실의 설명도 있었는데 과연 요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오늘 2부에서는 일본 측 현지 목소리하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일본 쪽 반응부터 알아볼게요. 일본 게이센 여자대학교의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외교부의 박진 장관이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의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의 입장 표명이 나왔는데 어제 일본 외무상 입장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 입장 그대로 견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어려운 관계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이제 건전한 관계로 돌리고 있다. 즉, 이것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98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즉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이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호응하는 형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짚어볼게요. 먼저 그 일본의 반성과 사죄, 그게 사실은 우리 정부도 좀 했으면 하는 것이고 피해자분들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제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일본 의회에 나와서 한 얘기 보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요 표현도 없었고 이게 박진 장관이 얘기했던 포괄적 사과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글쎄요, 어제, 어떻게 한국 정부하고 공동으로 맞춰서 하는 공식 기자회견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었고요. 예. 사토 마사히사라고 하는 일본의 외교부, 자민당 외교부의 강경파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였는데. 강경파 실제 일본의, 질문이요. 예, 자민당 내에서는, 수상이 공식적으로, 사죄나 반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라고만 표현을 했지,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라는 말은 쓰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혹시 열린다고 한다면, 예. 과연 그 자리에서 이번 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을 표명할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사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질문의 취지도 사과하지 말라는 어떤 의도가 담긴 그런 질문이었단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 일본에서는 보수는 한일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네.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완전 해결되었고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게 지금 키시다 수상의 어제 그런 간접적인 반응이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의 돈을 누가 출연하느냐? 지금은까지는 포스코 같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득을 본 우리 기업들이 출연은 좀 결정이 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일본 기업의 출연인데 특히 미쯔비시나 신일본제철 같은 그 소송의 피고 기업 돈 출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의 현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피고 기업의 참여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실제 피고 기업들도 이미 이 문제는 완전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도 결국 한국이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일본 기업이 참여한다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의 양보는 일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여하기 어렵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거를 막지는 않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반응.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실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경단령, 즉 일본 K단령을 중심으로
한일 간의 청년 기금 같은 걸 만든다고 하는데 예. 즉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재단에 지원을 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이번 강제징용 배상의 피고 기업, 당사자 기업들이 실제 참여할지 이런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일본 기업, 일반 기업을 지금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오늘 저 말씀하신 게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 기사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피해를 배상할 우리나라 재단에 일본이 일본 기업 그러니까 피고가 되지 않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고 기업들은 게이달린이 만드는 미래 기금 여기다 출연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일본에서도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나요? 현지에서도? 뭐 일본 계단련이 실질적으로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측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젊은 층들에 대한 인식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일본 기업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인정한다든지 그러한 연속 조치로서는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형태로 타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일본 사정에 정통하시니까 지금 뭐 기금에 재단에 일본 기업이 출연할 수도 있다. 그리고 피고 기업들은 게이단을 만드는 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다. 요거는 우리나라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일본 정부의 지금 입장 나오는 거 보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 요건데 이 우리나라 쪽에서 나오는 방안들이 한일 정부가 물밑에서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본이 따라오기를 그냥 기대하고 있는 거로 보십니까? 네, 실제 일본 측에서 일관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구상권의 문제인 거죠. 실제 한국이 조치를 한 다음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계속 요구한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구상권을 완전 없애면 뭐 일본이 자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즉 배상 판결에 전혀 언급하지 않는 형태의 자발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어떤 형태로 있어든지 지금 현금화를 막고 거기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면 하에서의 협상은 있겠지만 이게 한일 정상회담 전까지 이런 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일본 언론 보면 이번 달 16일에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 전까지 이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이번에 한국 정부가 스스로 제3자 저희 방식으로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포함한 안을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징용 배상 문제를 중점으로 하지 않고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가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를 보면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다. 그리고 물컵에 이제 물이 반이 찼으니 나머지 반은 이제 일본이 채울 차례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양보를 하고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니 일본이요 따라오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실제 일본 정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65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2018년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의 국내 문제이지 일본과는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어제도 보면은 2015년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합의문이 있었죠. 일본이 협의할 내용이라는 건데 어제는 일체 합의문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무력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미디어와 정부의 입장은 이번 한국의 판결은 정치적 결단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큰통 외교를 했다.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일본 측 내에서도 이런 한국의 대승적인 조치에 일본이 응해줘야 된다. 즉 최소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따르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피고들 간에 대한 뭔가의 피해자들에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러한 미디어 여론이 많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구애로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는 일본도 물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키시다 수상이 여기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 즉 역대 정권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피고 기업이라든지 이 당사자 기업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단련, K단련 같은 기업의 압력에도 결국 정부가 설득을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 키시다 수상이 정치적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일본 내 여론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일본 측은 요지부동인 이유는 4월에 있을 선거 때문인가요? 일본 참여한 선거인가요? 예, 일본의 키시다 정권은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이 지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강경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 자민당 강경파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역사 수정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실제 키시다 수상의 지지 기반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역사 문제에서 잘못하다가는 즉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다시 백지화되고 이랬을 때는 정권 자체에 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시다 수상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자대학교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